일장 MRI 기계와의 사투,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하지만 이번엔 무대 위가 아닙니다. 한 덩치 큰 코미디언이 MRI 촬영실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기계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간호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까지 나섰습니다. 기계 바닥 부분을 제거해보기도 하고 온갖 각도로 시도해봤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있는 오래된 MRI 기계였습니다. 최신 기계보다 내부가 넓었던 이 구형 기계에서야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코미디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웃음을 주는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의료진들에게 뜻밖의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장 마취가 통하지 않는 거인 187cm의 장신 코미디언에게 수면 내시경은 예상치 못한 모험이 되었습니다. 마취제 주사를 맞았지만 큰 체격 때문인지 약효가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직 깨어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결국 마취가 덜 된 상태로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12지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별거 없죠?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며 내시경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늑대나 곰 잡을 때 쓰는 마취총 같은 걸로 해야겠어요. 이 정도 덩치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삼장 트러플 소금의 미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코미디언은 하루 종일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미신을 굳게 믿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운이 정말 안 좋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줘. 소금이랑 고춧가루 좀 준비해놔. 알겠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집 앞에 도착하니 아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쓰던 일반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트러플 소금이에요. 집에 이것밖에 없어서. 아내는 비싼 트러플 소금통을 통째로 가져와 남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한 통에 몇만 원 하는 고급 소금이 순식간에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액땜이니까 괜찮잖아요. 미신을 믿는 아내의 순수함과 트러플 소금의 가격 사이에서 남편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장 사랑과 희망의 수술실. 대장암 3기 진단. 한 코미디언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실 앞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강인했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다시 청혼해야겠다. 마취에 빠져들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개그맨 김태수였습니다. 형님, 깨셨어요? 제가 준비한 개그 좀 들어보세요.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황에서도 김태수는 연신 개그를 펼쳤습니다. 회복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웃음을 주던 그가 이번에는 삶 자체에서 웃음과 감동을 찾았습니다. 일장 잊혀진 주인공.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정리한 후 온 가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한 코미디언 가족의 평범한 하루 마무리였죠. 오늘 정말 고생했네. 애들도 많이 와서 북적거렸고. 그러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자.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가족들은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모두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 잠깐만.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순간 온 가족이 멈춰 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돌쟁이 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황급히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니 아기는 옆 테이블, 회식 자리에서 어른들에 둘러싸여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애프터 파티를 즐기고 있던 셈이죠. 우리 애가 벌써 사교성이 이렇게 좋네.
주인공을 두고 갈 뻔한 돌잔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2장 3년 된 유부초밥의 진실. 여보, 오늘 뭐 해 먹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내가 냉동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아내가 뭔가를 꺼내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유부초밥 어때? 좋지, 좋아. 잠시 후 식탁에 올라온 유부초밥.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부가 평소와 달리 색이 좀 변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 유부 언제 산 거야? 이사 오기 전부터 냉동실에 있던 건데. 그러면 몇 년 된 거야? 한 3년? 깜짝 놀란 남편이 물었습니다. 3년이나 된 걸로 해도 괜찮아? 그러자 아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어. 어차피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오래됐잖아. 할 말을 잃은 남편. 유부초밥보다 더 매운 아내의 한마디였습니다. 3장 신혼의 달콤 쌉싸람. 결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한 코미디언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애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김준호 선배 말대로 아내한테 경제권을 넘겼더니 정말 편해졌어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신 돈이 뭐가 있다고? 그냥 똥이지 뭐. 달콤한 신혼생활의 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보세요. 태어난 지 10개월 됐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빠는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돈은 똥이라고 해도 아들만큼은 자신을 꼭 닮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머, 정말 빼닮았네요. 그죠? 유전자가 확실해요. 새 가족을 이룬 행복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사장 사춘기 아들의 쿨함. 우리 아들이 너무 솔직해서 가끔 당황스러워요. 한 코미디언이 사춘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여행 첫날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때? 아빠랑 여행 와서 좋지?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가요? 첫날부터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아들. 아빠는 당황했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영화라도 같이 보자. 아빠랑 보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직격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솔직함이 오히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빠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아들의 정직함이 나름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5장 개그맨 부부들의 사랑법. 개그맨들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는 언제나 화제가 됩니다. 특히 박미영과 최민우 부부는 개그계의 대표적인 부부로 유명하죠. 박미영 씨가 예전에 이태영 동생에게 관심 있어 했던 거 알아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태영 어머니한테도 안부 인사를 꼬박꼬박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그맨들의 인간관계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복잡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은 최민우랑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둘 다 개그맨이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직업을 가진 부부의 장점이랄까요? 서로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개그맨 부부들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집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무대 위에서는 웃음을, 무대 아래에서는 사랑을 나누는 개그맨들의 일상이었습니다. 1장 김대호의 추진력 게이지. 방송국 복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뿜. 김대호의 트레이드마크인 방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형, 오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박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평소 김대호의 방귀 소리는 스튜디오 전체를 진동시킬 정도로 강력했거든요. 그래, 나이가 드나 보네. 김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형이 늙었구나. 박성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대호의 방귀 소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정말 붐, 하고 터져서 녹음도 중단될 정도였는데. 맞아, 그때가 그리워. 김대호의 추진력을 가늠하는 특별한 척도였던 것입니다. 방귀 소리의 강도로 컨디션을 체크하는 오직 개그맨들만의 독특한 건강법이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형이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소리는 약해져도 김대호의 존재감만큼은 여전했으니까요. 2장 신인의 무모한 도전.
매주 수요일은 축구 시간이야. 신인 코미디언들에게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도 웃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중고의 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줘야겠어. 한 신인 코미디언이 마음먹었습니다. 평범한 축구로는 선배들의 눈에 띌 수 없었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그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감독이 공을 몰고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뒤에서 감독을 향해 과감한 백태클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개그를 위한 연출이었지만 너무 리얼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감독이 화를 냈습니다. 예상했던 웃음 대신 분노만 샀죠.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하지만 감독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감독과 말 한마디 섞지 못했습니다. 개그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구나. 뼈아픈 교훈을 얻은 하루였습니다. 3장 비둘기 관객의 기적. 관객이 없으면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극장 관리자의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한 코미디언의 단독 공연 당일 관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떡하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공연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죠.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관객이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비둘기 모이를 몇 포 샀습니다. 극장 앞 계단에 비둘기 모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둘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최종적으로 40마리의 비둘기가 극장 앞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관객이 40명이네요. 극장 관리자는 어이없어 했지만 규정상 관객이 있으니 공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99999. 비둘기들의 합창 속에서 진행된 역사상 가장 특별한 단독 공연이었습니다. 사장 조민석의 무모한 공약. 오늘 이벤트 우승자에게는 고급 가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링 위에서 조민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링 아나운서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 그런 비싼 걸 정말 줄 거예요? 야, 분위기 띄우는 거야. 설마 진짜 우승자가 나오겠어? 조민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벤트는 계속 진행되었고 우승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짜 우승자가 나올 것 같은데. 조민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형,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일단 버텨보자. 결국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우승자는 상품을 요구했습니다. 그 가구 세트 말이에요. 조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결국 약속을 지켜야 했던 조민석. 무모한 공약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하루였습니다. 오장 정관 수술의 충격적 실화. 소원이 뭐예요? 예능 프로그램의 소원 들어주기 코너였습니다. 한 코미디언에게 마이크가 넘어왔습니다. 저는요.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던 그는 웃음을 위해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정관 수술을 시켜주세요. 스튜디오가 폭소로 터졌습니다. 당연히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죠. 오케이, 들어드리겠습니다. PD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설마 진짜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뇨기과 예약 잡았어요. 내일 오시면 됩니다. 네? 설마 진짜로 하는 건 아니죠? 약속은 약속이죠. 참고로 남성 PD랑 작가도 함께 받기로 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예능의 완성도를 위해서요. 결국 3명 모두 비뇨기과에서 정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능사상 가장 충격적인 소원 들어주기였습니다. 1장 30분간의 추리 게임. 늦은 밤, 한 코미디언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돈까지 부탁드려요.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미러로 승객을 힐끔거리던 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혹시 연예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셨더라?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글쎄요, 잘 생각해보세요. 코미디언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이름을 말해주는 대신 기사가 스스로 알아맞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 정말 아는 분인데. 기사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백미러를 보며 고민했고 직진 구간에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습니다. TV에서 봤는데 개그맨 아니면 배우.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코미디언은 여유롭게 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15분, 20분. 기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나쁘네. 분명히 아는 분인데. 괜찮아요? 시간 많아요? 결국 30분 내내 기사는 그 생각만 하며 운전했습니다. 승객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답을 찾지 못한 기사. 코미디언은 요금을 지불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언젠가는 떠오를 거예요. 택시에서 내리면서도 기사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는데 누구더라? 그날 밤 기사는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잠자리에서도 그 얼굴이 떠오르며 뒤척였겠죠. 며칠 후 우연히 TV에서 그 코미디언을 본 기사가 무릎을 쳤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 그분이었구나. 30분간의 추리 게임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장 박준호에서 과위까지.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한 지역 행사장에서 박준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TV에서 본 것 같은데. 무대를 마친 후 박준호는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객석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물론 알지. 그런데 이름이 뭐였지? 한번 말해보세요. 박성호? 아니에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박민수 아냐? 박민수요? 박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주머니들이 둘러싸고 이름을 맞히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 아니야, 박태진이야. 박정우는 어때?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모두 박준호와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이 아니야? 과이. 박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이름 중 가장 창의적이었거든요. 과이요? 하하. 맞아, 과이. 과일과의 이자. 할머니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이. 과이. 박준호는 그 이름을 몇 번 되뇌어 봤습니다. 묘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음이었습니다. 좋은데요? 과이. 그치? 과이가 더 좋지 않아? 할머니의 추천에 다른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이, 과이. 왠지 친근해요. 박준호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예명 박준호보다 오히려 과이가 더 정감있게 느껴졌습니다. 결정했어요. 앞으로 제 예명은 과이입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과이, 과이. 잘 어울린다. 그날 이후 박준호는 종종 농담으로 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안녕하세요, 과이입니다. 어머, 과이. 반가워라. 할머니가 지어준 특별한 이름 과이. 박준호에게는 또 다른 매력적인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박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과이. 나쁘지 않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는 법이니까요. 할머니의 창의력에 감탄하며 박준호는, 아니, 과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